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역시 고용이겠죠. 고용인데, 고용이 생각보다 강해요. 이놈의 고용은 왜 이렇게 센가? 이민자 때문이죠. 이민자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민자가 요즘만 있나? 원래 이민의 국가가 이민자가 늘 있었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제목에 적어 놨잖아요. 코로나 후유증을 좀 겪고 있다. 예. 일단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민에 대해서 의회 예산국에서 CBO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다 계산해가지고 순 이민이 재작년이죠. 22년에 260만 명, 작년에는 330만 명. 부산 시민 정도가 이제 늘었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민만 놓고 봤을 때 들어온 사람에서 나간 사람 뺐더니 33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왜 추정일까? 인구체로 쉬운 게 어디서 다 머리수만 세면 되지. 근데 불법 이민자 하나 많아서 안 세져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순 이민 2020년 260만 명, 23년 330만 명의 추정치는 여기에는 합법 이민도 있지만 이제 불법 이민, 담 넘는 사람들을 이제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인 거예요. 그래서 추정입니다. 합법 이민은 당연히 계산이 되죠. 비자 발급을 보면 아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전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 연평균 한 90만 명 정도였습니다. 넘어오는 사람 늘 있었죠. 많게는 한 100만 명 정도는 늘 넘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늘었어. 더 많이 늘었어. 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늘었을까? 그냥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요. 아니 뭐 미국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넘는 거지. 말이 좋아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넘다가 트럭 안에서 뭐 더 죽기도 하고 뭐 엄청난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북한의 탈북민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뭐 거기는 걸린다고 총을 쏘진 않으니까. 근데 탈북민들도 왜 탈북을 해? 북한 밖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숨 걸고 나가듯이. 그럼 미국 안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요즘 일자리가 구하기가 좋다더라. 경기가 좋다더라 하면 이 불법 이민도 늘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근데 넘어가봐야 노숙하는 건 똑같다더라 하면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미국 실업률 작살났을 때는 불법 이민도 줍니다. 왜 있는 사람도 미국인조차도 뭐 직장을 못 구하는데 담 넘어서 뭐 구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불법 이민자 수는 미국의 경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스몰 비즈니스 이런 데 많이 취업을 하니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체류자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불법 체류자는 들어왔는데 뭐 한 90일 비자를 받았다? 근데 90일이 지났는데 안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을 체류자라고 하는 거고, 이 양반들은 애시당초 들어올 때부터 불법이잖아.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북한이 있고 다 바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든 나라잖아. 근데 이제 미국은 위쪽에서 넘어온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다 아래쪽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이 국경이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제 비자를 받던 이제 합법 이민을 제외하고 투자 이민부터 시작해서 학생, 유학생, 뭐 결혼, 뭐 블라블라가 있을 건데 이런 거 다 빼고 불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미허가가 있고 불법하고 나눕니다. 미허가라는 거 뭐냐? 넘다가 잡힌 사람들이야. 진짜 넘은 사람들은 무단 월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도 몰라요. 모르게 넘어왔기 때문에 아예 몰라. 근데 미허가라는 사람들은 넘다가 국경 경비대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국경을 넘어오다가 수절대에 걸리면 바로 쫓겨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을 잡았다가 다음 무슨 절차가 나올 때까지, 추방이면 추방, 뭐 그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기가 미국 안에서 대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몸은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미허가한 거지.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싹 넘어간 거 말고 넘어가다 걸렸어. 근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고 뭐 이런 결정이 안 난 상태로 그냥 미국에서, 그러니까 입국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입국한 사람들이야.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잖아요. 일단 몰래 현금으로 주고. 왜 사대보험 같은 거 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제고 또 외국에서 넘어와도 외국인 등록증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법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월급 주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잖아. 그럼 현금으로 주잖아. 근데 현금으로 주면 뭐가 문제야? 비용 처리 안 되지. 그러니까 더 싸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미국은 일단 우리하고 다르게 주민등록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고유번호를 하나를 해가지고 요걸로 뭐 건강보험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번호가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납세자 번호 뭐 ITIN 뭐 이런 것들 그 세금 관련해서는 번호가 또 따로 있고 복지 관련해서도 번호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허가자들도 납세자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민법에 관련된 건 아직 뭘 못하지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세금 경제활동으로 일어난 세금 활동에 있어서는 납세자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권장을 하는 건 아닌데 받을 수 있다고. 왜? 이민법하고 세법은 따로니까. 이게 우리하고 좀 달라. 그래서 꽤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고용주가 도와줘가지고 그 번호를 발급받게 해줘요. 그래야 자기도 좋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고용주들이 사람 뽑기 힘든 걸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 개인 납세자 번호 받는 것들을 잘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신고를 할 수 있지. 그게 다 고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민 온 게 아니고 합법이 아닌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논팜 같은 거 있잖아요. 비농업자 지수, 소위 말하는 페이롤. 여기에는 숫자가 잡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특히나 사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주들이 더 도와준다니까. 더 도와줘. 왜? 그 미국인들은 뽑기가 힘드니까. 예전처럼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원래도 쌌고, 원래도 인건 왜 도와주겠어? 싸니까. 자기들을 싸게 고용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이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른 데보다 그 상황이 특히 좋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업이 만드는 일자리들은 대면적 직업. 서비스업이라는 게 보통은 접객 이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그쪽은 뭔가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서비스업이니까 그냥 가서 자기가 어떻게든 취직을 하면 돈을 어떻게든 준다. 심지어 자기가 일자리를 잡아먹는 나는 불법으로 넘어왔지만 아직 그 제대로 된 나의 신분에 대한 증서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국세청에 번호를 받아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월급 받을 수 심지어 세금도 낸다. 왜? 세금 내라고 번호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참 재밌는 것이죠. 미국은 참 재밌는 것이죠. 어찌됐든 네가 불법으로 넘어왔지만 여기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 근데 세금을 냈다고 네가 여기서 비자를 받은 건 아니야. 뭐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른 데보다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심지어 중국 사람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그 중국하고 에콰도르인가 거기는 뭐 무비자라면서요. 거기로 가가지고 뭐 멕시코를 건너가지고 히스패닉들하고 함께 미국으로 막 월담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코로나 때 타이틀 42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방역을 이유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타이틀 40이 이제 끝났으니까. 물론 그때도 한 번 추방당했다고 해서 어차피 내가 불법으로 넘어왔다가 뭐 이민법에 걸린 게 아니라 타이틀 40이도 웃겨요. 그러니까 안 잡힌 사람은 완전한 불법이고 잡힌 사람은 미허가 상태인데 그 사람들도 안 쫓겨나고 있다가 코로나를 이유로 트럼프가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넘어올 때도 불법이었는데 한번 추방당했다고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게 아니죠. 어차피 공항으로 들어올 거 아니잖아. 또 안 넘을 거잖아. 넘어와요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이제 나 심지어 미국에 통장도 있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넘어오신 분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미국은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미아가 뭐 불법 체류라고 해도 애가 거기서 태어나면 그건 미국인이잖아. 그럼 쫓겨날 때 엄마 아빠만 쫓겨난 거야. 애는 그대로 있고. 사실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애가 좀 크면 한 성인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뭐 7살 8살이면 학교도 가야 되고 막 하는데 얘는 미국인이라고 못 쫓아내고 엄마 아빠는 미국인 아니니까 뭐 이상한 타이틀 파심인가 나발인가로 쫓겨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기에 이민이 줄었다라는 거는 불법은 똑같아요. 나가면 쫓아내면 다시 들어오고 쫓아내면 다시 들어오고 했었어. 근데 뭐가 줄었냐면 합법 이민이 줄었어요. 합법 이민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많이 막혔잖아. 그래서 비자 발급이 거의 차단이 됐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중국인 유학생도 많이 줄고 하면서 합법 이민이 많이 준 게 더 많지 불법 이민은 그냥 쫓아내면 들어오고 쫓아내면 들어오고 그런 식이었어요.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후유증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개인 그 납세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미국 경기가 그냥 보통만 돼도 1년에 한 100만 명은 넘어오는데 지금은 나갔던 사람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까지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 제2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합쳐지니까 200만 300만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기가 더 좋다고 하니까 플러스가 더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300이 넘어왔다. 말이 300만 명이지. 지금 미국 인구가 작년 연말에 3억 4천인가 막 그렇거든요. 그럼 인구가 1%가 1년 만에 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제일 쉬운 게 인구 보면 되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진다고 이렇게 중리산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강의 때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작년처럼 매년 인구가 1%씩 순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잠재 성장률이 2.5, 2.8까지도 갈 수 있어. 엄청난 겁니다, 이게. 1.8에서 2.5로 간다는 건 그냥 뭐 GDP 성장률도 아니고 잠재 성장률이 장기 평균 성장률이 3, 40%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멕시코 인구가 막 한 10억 명 돼가지고 매년 300만 명씩 이렇게 국경을 넘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그 작년은 조금 이제 특이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도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미국 경기가 작살나지 않은 이상은 100만 원 들어온다. 한 150만 정도는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별다른 혁신 없이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나라 전체가 일하는 사람과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갇혀 있는 나라 안에서 인구가 이렇게 늘거나 하면은 인플레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정상적인 의미에서 신규 일자리가 30만 개씩 막 쏟아진다면 물가 절대 안 내려옵니다. 물가가 다시 엄청 높아야 돼요. 임금 상승이 강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못 뽑아서 안달이란 뜻이잖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용 지표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강한데 임금 상승은 정체돼 있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싼 노동력이 들어오고 있다. 싼 노동력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흔히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기축통화 맞잖아. 근데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기축고용국이에요. 왜? 미국 경제가 좋으면 미국인보다 더 싼 인건비의 사람들이 알아서 담을 넘어온다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하다못해 예전에 뭐 조선족들도 들어오고 외노자들 들어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이 꽤 괜찮아지면 들어왔는데 미국은 아예 그냥 붙어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 이민법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공급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인건비를 싸게 가져가려고 하면 이민법을 느슨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민자들이 쏟아질 테니까. 그러다가 좀 이민법을 좀 까탈스럽게 바꿨다가 요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춰야 되잖아. 그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방하고 서울하고 뭐 혹은 나이별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좀 나누는 게 맞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죠. 지방이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 것이냐, 뭐 노인은 뭐 사람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부분 나오는데 미국은 쉽습니다. 최저임금 낮추자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최저임금을 높여놓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제법 높여놓으면 미국에서도 좀 높은 상황이면 외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난 저거에 반만 줘도 좋겠다는 생각에 담을 넘는 사람들이 담을 좀 낮춰주는 겁니다. 잘 넘어오게. 문을 모른 척하고 싹 열어주는 거지. 그러면 막 들어와. 그게 작년에 3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 자, 이게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잖아요. 16년 11월 달에 이민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민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거는 좀 큰 개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민자들의 꿈은 뭡니까? 뭐 시민권까지 고사하더라도 영주권을 갖는 거죠. 여기서 내가 투표는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뭐 정치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 수만 있게 해달라. 이게 영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한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 리폼이죠. 리폼.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몰래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막 몰래 그 고향에 돈 보내는 사람한테 한국 영주권 주겠다.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청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왜 숨겼어? 이렇게 때려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영주권을 줬다고.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혀요. 80년대잖아. 스태그플레이션 잡아야 되잖아. 인건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조 잡아야 되잖아. 노조 잡는 데는 최고는 뭡니까? 직원들 넘쳐나면 되지. 너도 다 잘라도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 천지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레이건이 그때 그걸 요때 이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GDP 성장률이 팡 터졌는데 인플레가 안 나왔어요. 왜? 이 GDP 성장률에 나온 원인이 원래는 경제가 좋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를 자극해야 됐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렴한 노동력에 공급이 확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절감으로 나온 그 비용으로 GDP 성장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시 공화당 놈들 너무하네라고 생각했을 때 클린턴도 마찬가지. 클린턴도 94년도 이제 불법 체류자도 다시금 절차를 밟으면 다시 나가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게 되긴 돼 있어. 근데 이 체류자들이 다시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안 나가잖아요. 이제 클린턴이 뭘 바꿔줬냐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이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그러니까 최소한 쫓겨나지 않는. 결국에는 허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쫓겨나지는 않는. 국내 안에서. 트럼프는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타이틀 42는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로 쫓아내는 거고 만약에 미허가자가 신청을 해. 나 지금 국경을 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터뷰를 언제 할지 몰라요. 안 알려줘. 그래서 일단은 밖에 본국에 가 있으라 그래. 멕시코 국경에 대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오늘 4시까지 오세요. 지금 2시인데요. 지금 달려도 4시간은 걸리는데요. 그럼 안 되겠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치사한 거지. 정말 치사. 안 준다라고 법적으로 안 준다라고 하면 이제 막 이민의 나라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데 현실적으로 못하게 한 거지. 현실적으로. 근데 클린턴 때는 일단 넘어온 다음에 그냥 미국 내에서 할 수 있게. 그게 94년이거든요. 94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94년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금리 많이 올릴 때였잖아. 힘드니까 한 거죠. 힘드니까 한 거. 요 86년도도 스태그플레이션 그때였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타이틀 42는 코로나를 핑계로 만든 거니까 코로나가 끝났으니 그건 뭐 당연히 없앤 것이고 일부러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 잡긴 잡는데 미허가자인 상태로 미국에 그냥 땅을 밟을 수 있게 일단 잡긴 잡았는데 추방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다음 절차 뭘 하려면 언제 여기로 와서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좀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는 뭐 금리 올려도 상관없지만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덜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개구멍을 파는 것이죠. 개구멍을 파는 것이고, 그 힐러리, 민주당이 힐러리 때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그때 가장 컸던 게 히스패닉들이 트럼프 편을 좀 들었다는 거거든요. 원래 히스패닉하고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편인데, 그때는 좀 특이하게 오히려 트럼프의 말이 먹혀가지고 오히려 막아버려가지고 당신들의 일자리를 더 좋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먹혀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히스패닉들의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하면 일단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물가를 강하게 잡으라고 파월에 요청됐습니다. 그 이후로 파월이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렸더니 물가는 좀 잡히긴 하는데 삶 자체가 빡세져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산이랄 게 없이 한 주 벌어 한 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 수 있게 국경을 좀 느슨하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원대한 목표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대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뉴욕 정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면 이제 텍사스 같은 이제 남부 쪽 벨트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텍사스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넘어가는 테크 기업들도 꽤 있고 민주당 성향이죠. 근데 히스패닉들이 다시금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만약에 텍사스가 경합주라도 돼서 행여나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스윙 스테이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죠. 텍사스가 50몇 명인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온 거야. 텍사스가 만약에 민주당을 넘어가면 공화당은 이제 완전히 자민련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나. 약간 의심을 합니다. 잠깐 의심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민법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노동력이 공급되게 해가지고 고용시장이 좋을 때는 고용시장이 좋아서 인플레가 나온다는 오직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노동력은 해외에서 넘어온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는 늘지 않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 잡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벌써 이걸 몇 번 했는데 최근 사례가 86년, 94년이다. 근데 바이든이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결과로 심지어 텍사스라는 공화당 텃밭이 약간 민주당화 되는 것도 노리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은 기축통화뿐만이 아니라 고용조차도 기축국가다. 참 무슨 조상이 이렇게 복을 많이 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다 추방해 버리면 되고, 사람이 없다 싶으면 담 사이를 늘려놓으면 알아서 다 넘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